바밤바 향수가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이죠. 1탄으로 폴라포 향수가 나왔었습니다. 이건 포도 향이었는데요.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이 필요한데요. 감정적인 효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달라집니다. 저는 일상에 스며들어야 오래 기억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이 향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과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일상용품화를 꿈꿔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보다가 바밤바 향수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바밤바 향수 좀 저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 바밤바 향수가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맞아요. 바밤바 향수가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이죠. 특히나 기성세대 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는 아주 스테디셀러에 해당하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자, 요게 향수로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냈냐면요. 핸드메이드 플랫폼인 아이디어스라는 플랫폼이 IP 콜라보, 지적재산권 콜라보로 내놓은 제품인데요. 조금 흥미로운 건 이게 다는 아닙니다. 1탄으로 폴라포 향수가 나왔었습니다. 이건 포도 향이었는데요. 포도향 이후에 이제 밤향, 두 번째 콜라보 제품이 나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레트로 마케팅에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고 트렌드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우리 MZ세대 분들 그리고 알파세대 분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MZ세대하고 알파세대 분들은 약간 촌스러우면서도 뭔가 귀여운 그런 복고 감성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려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기성세대 분들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본다면요. 바밤바의 향은 어린 시절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렇다면 향기는 그리움을 자극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레트로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런 레트로 마케팅의 관점에서 바밤바 향수가 나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는 브랜드 확장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브랜드를 일상으로 가지고 오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곁에 두면 녹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곁에 둘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바밤바 향수는 내 곁에 둘 수가 있죠. 이렇게 일상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냥 정말 아이스크림으로서 바밤바를 접하던 것보다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만나게 되니까요. 이 감정적으로 더 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시도를 하는 건 이 바밤바 향수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의 사례를 몇 가지 좀 보면요. 바나나 우유가 핸드크림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바나나 우유는 마실 때 필요하지만요. 핸드크림은 언제나 들고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브랜드의 일상화에 해당을 하고요. 비슷한 사례로 닭갈비 향수도 출시된 적이 있고요. 보쌈향 향수도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닭갈비와 보쌈 다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그렇지만 향수는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브랜드의 일상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교통카드도 재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까까맛 교통카드라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과자의 디자인을 교통카드 플레이트에 그대로 반영한 거였습니다. 물론 과자도 가지고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먹고 쓰레기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에 아주 가까이 있는 제품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교통카드는 정말 매일같이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가 일상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상에 스며들어야 오래 기억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즉 자꾸 봐야 눈에 남는 거고요. 자꾸 봐야 머리에 기억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는 콜라보 마케팅인데요. 결국은 이색적인 협업을 하게 되면요.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밤바를 우리가 너무 신기해서 인증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요. 바밤바 향수는 신기하고 처음 보는 거니까 아마 어딘가에서 만나신다면 SNS에 올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바이럴 가능성을 좀 끌어올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원적인 질문으로 바밤바 향수를
일상에서 진짜로 쓸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각자의 취향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할 것이다 라고 보지는 않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몰리고, 그래서 그 몰린 상황을 바탕으로 좀 더 많은 뉴미디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노리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걸 일상에서 아주 많이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화장대의 한 켠을 지키면서 장식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밥한바를 조금 확장시킬 수 있는 경험이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마케팅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만 보면 레트로는 역시 죽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레트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이 레트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건요, 상당히 현실적인 이유와 그 다음에 소비 트렌드에 대한 이유,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는요,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간 기존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것보다는 리스크 측면에서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패키지도 그때 그 시절 패키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미 경험해봤던 업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업무 프로세스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는요, 결국은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이 필요한데요, 레트로라는 코드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에게 상당히 감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기성세대 분들은 향수와 기억에 너머에서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적 효과를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는 어떤 감정적 효과냐면요,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새로운 경험을 좀 더 익숙하게 하려면 감정적인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이 감정적 명분이 명확합니다. 옛날에 인기 있었던 제품이래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명분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어쨌든 기업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들과 소통하는 측면으로 봐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레트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트렌드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감정 중심 소비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감정이란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감정적인 효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달라집니다. 감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으면 조금 더 친숙함을 느끼게 되지만, 감정적인 효과가 아예 없으면 굉장히 생경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익숙한 무언가에 대한 느낌이 소비를 자극한다는 건 누가 봐도 사실인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향수를 통해서 그냥 단순 경험이 아니라 감정적인 경험, 즉 레트로가 융합되어 있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조금 더 친숙한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MZ세대와 알파세대는 유머 감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진지하지 않은 걸 멋있게 느끼는 경향들이 많죠. 굉장히 가볍게, 재미있게 행동하면서도 멋있게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MZ세대와 알파세대는 찾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밥한바 향수라는 건 상당히 장난스러운 소비 아이템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힙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남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밥한바 향수는 뭔가 웃기고 재밌으면서도 내가 꼭 갖고 싶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MZ세대와 알파세대의 성향을 굉장히 잘 관통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주신 감성 마케팅, 감정 경험 같은 경우에는 Z세대에 국한된 걸까요? 아니면은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도 은근히 이런 과거 향수에 빠져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초등학생 친구들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를 쓴답니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요, 사실은 기성세대, 즉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내가 그 어렸을 때 그거 하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초등학생 친구들도 심지어 2년, 3년 전의 과거를 내가 어렸을 때는 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대를 가리지 않고 내가 겪어온 그 시간에 대해서 향수는 정말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접점이 조금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 외에도 향수 자체에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이 향수가 가져온 감정적 효과에 공감하는 사람 등등 기존의 타겟층보다는 상당히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오버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향수가 잘 된다고 하면 각종 굿즈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키링으로 연결을 한다던가요, 아니면 캔들을 이런 제품으로 연결을 한다던가요. 제가 특별히
뭔가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뭐 물론 이 향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과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일상용품화를 꿈꿔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전략을 택한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있었죠. 우리 곰표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상당히 다양한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우리 일상으로 완전히 들어온 브랜드가 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향수 외에도 다양한 굿즈를 통해서 좀 더 다가가는 브랜드, 그리고 일상에 함께 늘 존재하는 브랜드의 존재감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도 가능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콜라보 마케팅이라든지 닭갈비 향수, 보쌈 향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콜라보로 다 제품이 출시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콜라보가 한참 유행을 할 때 구두 약통의 모양의 초콜릿이 나와서 이게 좀 맞아요. 논란이 됐었던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시쳇말로 뇌절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리스크 같은 건 좀 없을까요? 아주 있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방향성 이런 부분만 명확하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근데 유희화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제품을 너무 유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뇌절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많아지죠. 제품은 명확한 브랜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브랜딩이 확장될 수는 있겠지만 그 브랜딩이 망가지는 상황을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유희화로 가게 되면 브랜드가 너무 가벼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브랜딩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 일회성 화제를 너무 노리게 되는 이런 상황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사례는 1탄으로 폴라포가 존재하지만요.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이벤트성으로 출시가 된다면 반짝 인기몰이로 끝나고 그 이후에 대한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콜라보를 하고 또 다양한 어떤 확장을 할 때도 브랜드 정체성과 중심은 명확하게 잡고 기왕이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뭔가 정확한 기획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장기적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주신 부분들이 약간 단발적인 한때 유행으로 끝날까요? 아니면은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지속이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단발성 전략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화제성을 바탕으로 많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 전략보다는 아무래도 일회성에 좀 그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언제나 멀리 봐야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는 언제나 더 많은 소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제성을 바탕으로 이 화제성을 키워드로 한 다른 소통이 좀 더 이어진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브랜드가 확장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가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을까를 실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만 여기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대중들과 진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